안녕하세요.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입니다. 어신 어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엔 제가 12월의 대상 어종을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1월달입니다. 첫 번째, 1월에 요건 한번 꼭 낚으러 가보세요. 낚시를 안 해보셨던 분들도 낚시 좀 하시는 분들과 따라가시면 한 쿨러 채울 수 있는 그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구 가자미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보통 낚시용 요 가자미를 어구 가자미라고 하는데 표준명은 용가자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서 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속초에서 잡히는 가자미를 속초 가자미, 포항에서 잡히는 가자미를 포항 가자미라고 합니다만 이 역시 모두 표준명 용 가자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어구 가자미,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면은 참 가자미라고 잘못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표준명 참 가자미는 따로 있죠. 뒤집었을 때 배가 노란색이면 참 가자미, 뒤집었을 때 배가 자색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용 가자미, 즉 제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어구 가자미가 되겠습니다. 시즌은 보통 12월부터 3월까지. 와, 그야말로 겨울 시즌 한정판입니다. 그리고 크기는요, 다 자라면 한 45cm 혹은 그보다 조금 더 크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는 것은 한 30cm 내외고요. 낚시로 잡히는 것은 한 15에서 25cm 내외가 가장 많습니다. 산란은 보통 2월에서 6월 사이라고 해서 좀 광범위하게 잡혀있는데 이거는 위도에 따라 다릅니다. 추운 지방 강원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란 시즌이 좀 늦을 거예요. 그리고 서식지 환경은 보통 동해안 일대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수심 50m에서 한 150m 사이 깊은 산의질이 발달한 바닥층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있고요. 수심은 보통 선장님이 알아서 포인트에 신호를 주겠지만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에 모래까지 채비가 닿으면 살짝 들어서 그 상태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낚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동해입니다. 물때의 영향은 크게 받지가 않는데 대신에 이제 기상, 특히 1월에서 3월 사이는 악천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동풍이 많이 분다 그러면은 그 바람이 좀 셀 경우 낚시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멀미가 좀 약하시거나 초보자분들은 최대한 바람이 잔잔한 날, 그런 날을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용가자미, 즉 이제 오구가자미를 낚시하기 위해서는 출항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강원도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최북단인 고성에서부터 속초, 주문진까지인데요. 대표적인 항구가 아야진항, 공현진, 거진항 등등이 이 가자미의 대표 출항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비하고 장르는요, 대부분 이제 배낚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방파제나 해변가에서는 원터 낚시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CR 마리수는 역시 선상 낚시를 이길 수가 없겠죠. 보통 채비는 낚싯대 선정이 중요한데 보통 우럭 낚싯대나 볼락 선상대를 쓰시면 되는데 초리대만 살짝 구부러지는 경지대보다는 전체적으로 힘새가 부드러운 연질대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길이가 중요한데 이 가자미 채비가 카드 채비라고 해서 바늘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2-3m 정도 되기 때문에 낚싯대가 짧으면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4m는 좀 넘어가는 선산 전용 낚싯대를 쓰시면 되겠고요. 릴은 베이트 릴, 그러니까 베이트대가 돼야겠죠. 그런데 중형이 아니라 보통 갈치나 이제 침산 낚시에서 쓰이는 대형 전동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80m, 100m 이상 채비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 가시면은 낚싯대하고 릴을 대여를 해줘요, 보통. 그래서 1년에 몇 번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낚싯대를 장만하기보다는 대여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고요. 채비도 현지에서 판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5단에서 7단 정도,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은 9단, 10단 이런 거, 15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구가자미는요, 현재 금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 포획 금지 체장이 있어요. 원래 종조되는 15cm였는데 어적자원 보호를 위해서 현재는 17cm 이하 는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20cm로 상향 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구가자미 어떻게 드시는 게 좋냐면 보통 시장 가면은 말린 걸 많이 팝니다. 그랬을 때 그냥 소금구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조림 정도가 어울립니다. 낚시로 잡은 거는 생물이잖아요. 당연히 싱싱할 때 회로 썰어 드시고 물회로도 이용이 되고 길쭉하게 또 썰어서 먹는 것도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물은 구이는 살이 포슬포슬해서 부서지기 쉬워요. 조림이 조금 더 어울리고 매콤하게 찌개를 한번 끓여 드시면 또 그것도 별미죠. 그리고 가자미 찜, 요거 굉장히 별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를 듬뿍 얹고 마늘기름을 끼얹어서 완성을 하는데 중화식으로 해먹는 것도 굉장히 좋죠. 두 번째입니다. 방파제 또는 갯바에서 잡을 수 있는 릴지 낚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학꽁치가 되겠습니다. 학꽁치 또는
공치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둘 다 복수 표준명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요리라고 해서 회보다는 주로 초밥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 씨알 굵은 학꽁치 잡아다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내수용으로도 많이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포항을 비롯해서 경상도, 동해안 일대의 생물 학꽁치를 겨울에 한정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한 바구니 가득해서 뭐 10,000원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요. 시즌은요 지역마다 좀 상이한데 보통 이르면 12월부터 한 3월까지 포항, 울산, 경주 일대가 가장 핫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한 중순부터 7월까지 이때는 이제 봄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해 군산, 격포, 서천, 이 서해 중부지방이죠. 이쪽에 산란을 앞둔 씨알 굵은 학꽁치가 많이 이제 내만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뭐니 해도 가을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을은 사실 씨알보다 마리수가 강세인 계절이죠. 서해권, 태안반도, 심지어 경기권에도 올라오거든요. 대신 시즌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주로 서해 전역에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수, 고흥 쪽도 가을에 시즌이 되겠습니다. 아 참, 제주도가 빠졌네요. 제주도 또 남쪽이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많이 잡힙니다. 자, 서식지 환경은 잔잔한 내만권을 선호하고요. 물살이 세지 않고 바람이 잔잔한 날, 그런 날에 많이 유용을 하고, 먹이 활동 시간은 주간성입니다. 철저히 낮에, 그것도 이른 아침보다는 해가 중천에 좀 떴을 때 한 오전 10시 이후는 돼야 많이 잡히고요. 물대 같은 경우는 크게 타지는 않습니다만 사리대보다는 물 흐름이 좀 완만한 좁은 물대 전후로, 그리고 특히 살아나는 물대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제 정조 시간에 2번 정도가 있는데 크게 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한창 썰물이 빠질 때, 그 중썰물에서 간조 요 정도 사이에는 학꽁치가 좀 멀리 나가 있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깊이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보통은 중둔물 이상이죠. 물이 많이 들어올 때, 또 만조 전후 이때가 가장 많이 잡히고요. 수심은 보통 수면 위로 다닙니다. 수면을 공략하는데 그랬을 때 입질이 잘 없다 그러면은 한 1m권까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데 보통은 수면에서 한 30cm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학꽁치를 잡는 주요 스팟은 너무 많아서 포항, 울산권을 비롯해서 뭐 부산, 거제, 통영, 여수, 고흥, 나로도, 그리고 목포, 하여간 우리 한반도 해안선 거의 모두 해당이 될 텐데요. 일단은 갯바위, 방파제 할 것 없이 학꽁치가 붙었다는 소식을 들으려면은 낚시 카페, 그 지역에 점주들이 있는 뭐 지역 낚시방 그런 데서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학꽁치가 붙었으니까 어서 오시라고 하면은 바리바리 챙겨서 하시면은 거의 꽝은 없을 거고요. 대신에 그날마다 활성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활성인 것을 감안해서 밑밥은 챙겨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밑밥은 보통 곤쟁이 밑밥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작은 새우 있죠. 요거를 쓰시고, 곤쟁이가 없다면 크레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 꼬리 쪽만 살짝 떼가지고 바늘에 꼭 맞게 끼는 게 허챔질을 방지하는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돔이나 뱅에돔용 집어제, 가벼운 집어제를 섞어서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채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일지 낚시를 하는데 2단째 채비죠. 구멍질을 대충 아무거나 달아도 돼요. 호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던지지 역할로서 그 무게를 담당하고 있는 찌니까요. 감성돈 채비랑 똑같이 앞엔 던질지를 구멍지로 채용을 해주시고, 수중지는 달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직결을 하고 목줄을 짧게 1m가 좀 안 되게 이렇게 체결을 하시고요. 학꽁치 전용 바늘을 꼭 달아 주십시오. 학꽁치 전용 바늘 자체가 목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줄에 목줄찌를 달아야 돼요. 이 목줄찌는 보통 0호에서 한 G2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목줄찌를 가지고 바늘하고 이 거리를 가지고 수심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극소 봉돌 하나 달거나 보통은 안 달고 합니다. 바늘 무게만으로도 충분하고요. 학꽁치 같은 경우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따로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주로 어떻게 먹냐면요, 잡은 지 하루 안쪽으로는 무조건 횟감이 가장 맛있고, 회와 초밥이 뱀이죠. 그 외에는 학꽁치 소금구이, 그리고 학꽁치 튀김이 진짜 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방파제 테트라포드 낚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학꽁치 낚시가 테트라포드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만 뭐 겨울인 것을 떠나서요, 테트라포드 낚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젖어있는 구간, 그리고 녹조가 낀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밟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테트라포드 낚시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정하겠다면 테트라포드가 전부 낚시 금지인 것은 아닌데 대형
항만에 있는 테트라포드는 그 하나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구멍도 커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데는 정말 삼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네 작은 방파제, 아담한 테트라포드 정도만 조심히 낚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 또한 이제 주간에만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일자 방파제라고 하죠. 시멘트로 된 방파제 또는 갯바위를 이용해 주시는 게 낚시는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이 겨울에 따뜻하고 안전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2월 달에 제철 어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신을 믿는 이유, 피싱 내비게이터, 어종별 입질 확률, 피싱그램 앤 어신 파트너스까지. 당신의 낚시 파트너 어신.